오늘 우리는 현대 한국 사회의 경랑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가 기로에 선 지금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중에서도 가장 절박하고 치열한 외침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에 대한 통렬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실의 목소리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국가 안보의 근간이었던 한미동맹의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미국을 방문하면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굳건한 동맹을 확인했지만 현 정권은 동맹국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친중 노선으로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한 나라의 국격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받았던 융숭한 대접과 비교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겪는 홀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동맹의 신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외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뤄야 할 국가 시스템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한 정권을 위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이엄수위를 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인신공격과 청문회 소집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가짜 영상을 근거로 사법부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시도는 과거 그 어떤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입니다. 이는 법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탄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나라의 법 전체를 바꾸려는 시도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배임죄를 없애기 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법을 개인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범죄 혐의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국가 전체가 인질로 잡혀있는 형국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배경에는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나팔수가 된 언론이 있습니다. MBC, JTBC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거짓 선동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독극물과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기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의에 동조하고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방관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까? 당신들의 침묵과 왜곡 보도는 훗날 역사에 나라를 판 이완용과 같은 반역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먼 훗날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당신들은 과연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재명 개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헌법 제1조가 명시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피로써 지켜낸 한미동맹, 박정희 대통령이 땀으로 이룩한 산업화,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히틀러가 독재 체제를 구축하던 과정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첫째, 언론을 장악해 국민을 선동하고, 둘째, 종교를 탄압해 양심의 목소리를 억압하며, 셋째, 정적을 제거해 비판 세력을 없애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의 분석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독재로 가는 7단계 중 5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셨던 예수님의 분노를 기억하십니까?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라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바쳤다고 자부하는 분들께 묻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당신들이 꿈꾸던 나라입니까? 교회가 압수수색 당하고 목회자가 구속되는 나라가 당신들이 원했던 민주주의입니까? 이제는 지식인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판사, 검사, 교수, 의사 여러분, 당신들이 가진 지식과 양심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조선의 선비 최익현 선생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도끼를 들고 궁궐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목을 칠하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선비 정신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들의 침묵은 결국 당신 자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파괴할 뿐입니다.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고 누가 불의 앞에서 비겁하게 침묵했는지를 말입니다. 해외에 계신 700만 동포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 여러분이 보내주신 금과 달러가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보다 더 심각한 체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조국의 현실이 더 잘 보일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뭉치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거짓과 선동의 어둠을 걷어내고 자유와 진실의 빛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남의 역사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역사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질문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